구술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어떻게 그 진행에 대해 따라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SK에듀 김성환입니다. 자, 제가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 구술시험 얘기 살짝 좀 맛보기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질문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구술시험에 대해서 도대체 이 구술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또 승리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술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진행에 대해 따라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술시험은 도대체 누가 진행을 하냐. 대부분 각 과의 정교수님 또는 학과장님급들의 교수님들이 이 구술시험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뭐 물론 높으신 분들이야 뭐 그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의대를 가시게 되면 의대 렉처라고 하죠. 전 학년이 모이는 가장 큰 수업들을 대부분 이분들이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수업 잘 듣는 거, 이거 아주 원칙적인 얘기지만 정말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고요? 이분들이 자기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계셨다가, 아, 저 사람은 저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구술시험 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전학년 모이고 학생 수 많으니까 출석 체크 잘 안 하죠. 안 가죠. 여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구술시험을 진행한다는 거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술시험 들어가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질문들, 뭐 어떻게 물어봅니까? 자, 이거는요, 사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학기가 진행이 되고 또 입학시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시험에 관련한 또는 과목에 관련한 교재들이 있고, 그 교재들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심지어 시험 전에는 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라고 번호를 쭉 매겨서 소위 얘기해서 토픽 리스트라는 거 줍니다. 제가 실제로 토픽 리스트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사실 이 토픽 리스트라는 게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고요? 그냥 전부 다예요. 자, 학기 처음부터 학기 끝까지 배웠던 거 전부 다 토픽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 학교 가서 족보 있어요? 뭐 의대에서 야마라는 말도 쓰거든요. 한국 의대에서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 하시는데, 있어도 의미가 없고 이미 다 물어볼 거 알려주는데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의미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 토픽 리스트를 전부 다 물어보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다 물어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술시험 한번 들어가면 뭐 길게는 뭐 1시 20분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5분 정도의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교수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가지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게 나름의 방식 같은 게 있어요. 어떤 토픽들을 물어볼지에 대한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토픽 리스트엔 번호가 쭉 매겨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딱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종이를 하나 뽑으라 그래요. 그 종이 안에는 숫자가 다 쓰여져 있고요. 이거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 딱 뽑으면 다 보면 이제 몇 번 번호가 있겠죠. 그럼 그 해당하는 번호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교수님들이 직접 어떤 질문을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네가 얘기해보고 싶은 또는 네가 자신 있게 공부한 토픽이 무엇이냐? 라고 스스로 학생에게 토픽을 고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준비한 토픽이 꼭 물어봐줘서 내가 토픽 10개인데 3개만 공부했는데 그 중에 2개만 나와서 내가 성적 잘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의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로또 같은 행운의 어떤 바람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토픽들을 물어봐서 대답을 하겠죠? 중요한.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채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질문들도 하십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채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채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데는 제외하고 일단 헝가리 의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헝가리 의대의 채점은요,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점, fail이에요. 낙제인 거죠. 2점, 패스라고 합니다. 간신히 통과한 거예요. 3점, satisfactory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4점은 good이라고 해요. 잘 아시죠?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런 거예요. 5점은 excellent라고 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만점인 겁니다. 보면 A부터 D, F 뭐 이런 똑같은 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술시험 후에 채점을 하시느냐?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대화 또는 인터뷰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에 대한 답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히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모든 첫 인상을 결정짓고 이게 채점으로 이어지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 묻어나고 정말 괜찮게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채점을 하는 또는 질문을 했던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 일단 한 2점에서 3점 사이에서 시작을 해보자 라는 열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면 자꾸 점수를 올려주려는 노력을 하세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해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딱 처음 질문을 했는데 순간 블랙아웃 되면서 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이제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침묵이 흐르겠죠. 여기서부터 분위기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사람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얘가 이런 대답을 못했네. 그러면 이게 실수였는지 아닌지, 정말 얘가 노력을 한 건지 아닌지를 자꾸 캐물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일단 시작에서부터 이거를 2점을 줘야 되나? 아니면 내려가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 어디로 가야 맞는 거지? 이러한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질문들을 하면서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시작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구술시험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냐? 제발 그 얘기 좀 먼저 해달라. 정말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막연히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천만에요. 모든 일은 분석을 해보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아주 꿀같은 팁들은 다시 다음 편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자, 여러분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소중한 정보들 열심히 제작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